네, 슈플로우 시간입니다. 지난 2분기 SK하이닉스 실적 발표에서 전분기 대비 감소된 적자를 공개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미 예상이 됐던 이 적자보다도 실적 발표 후에 있었던 컨퍼런스 콜 내용에 더 집중을 하면서 다음날 SK하이닉스의 주가는 9.7%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발표 후에 있었던 컨퍼런스 콜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오갔을까요?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메모리 수요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들어서 회복세에 들어섰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높아졌던 재고의 수준을 회복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메모리 재고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요. 회사 측에서는 감산 효과로 인한 메모리 가격 또한 하락 속도가 완만해지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한편 회사 측은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라서 모바일 수요 개선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2분기 대규모 프로모션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증가되지 않았다면서 한마디로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생각보다도 더 더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것은 DDR5 그리고 HBM3 등 고용량 그리고 고사양 서버용 반도체 수요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라고 밝혔는데요. SK하이닉스는 중장기적으로 AI형 서버 시장은 연간 30%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며 이 3분기 D램은 전분기 대비해서 10% 초중반대로 출하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낸드 같은 경우는 이미 높은 기저 효과로 인해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출하량을 유지하는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같은 맥락으로 SK하이닉스는 낸드의 감산은 더 늘리고 반대로 DDR5와 HBM3 쪽으로 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이엔드 수요에 맞춰서 다른 쪽의 투자는 줄이는 대신 고사양 쪽의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언급을 한 건데요. 현재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12단 24GB의 HBM3 제품까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유일하게 현재 HBM3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컨퍼런스 콜에서도 DDR5 그리고 HBM3 쪽으로 질문이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됐는데요. 컨퍼런스 콜 후 질문 답변 시간에서 SK하이닉스 측은 올해 DDR5와 HBM 매출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며 내년에는 그 성장이 더 클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올 2분기 D램 중 HBM과 DDR5의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반기 비중이 20%가량이었는데 하반기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한편 애널리스트 중에서는 HBM 분야에 대해서 삼성전자와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SK하이닉스 측은 HBM3가 2년 간격으로 사이클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을 감안할 때 2026년부터는 HBM4로 넘어갈 것이며 SK하이닉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정리해본다면 HBM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 HBM 분야에서는 현재 SK하이닉스가 가장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AI 메모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 또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죠.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SK하이닉스 슈퍼을 향한 길인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 플로우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HBM3, AI 반도체와 관련한 부분들이 반도체 업황의 또 하나의 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연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SK하이닉스인데요. 이제 관련해가지고 얼만큼 괜찮은 건지 관련주들에 대한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은 SK하이닉스 슈퍼을을 향한 길이라는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자, 우선은 세 가지 플로우로 나눠 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플로우는 바로 인기가 지금 폭발을 하고 있는 HBM3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HBM3 관련된 종목들 어떤 것들이 가장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인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HBM과 관련된 투자 전략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HBM 이제 시장에서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계속 소식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은 최근에 엔비디아가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죠. 아무래도 이 AI 반도체 쪽에서는 엔비디아의 반도체 이외에는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뛰어난 종목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인데, 그런 엔비디아의 지금 가장 파트너로 이제 손꼽히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SK 하이닉스라고 봐야겠죠. 지금 이 HBM3에 대해서 사실상 유일하게 양산이 가능한 기업이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HBM3를 연말에서 이제 내년 초에 양산을 할 계획에 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HBM에 대해서 HBM3E도 지금 현재 이미 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앞서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엔비디아가 주목을 받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엔비디아 쪽에서는 역시나 이 고성능 디램인 HBM 쪽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SK 하이닉스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 바로 SK 하이닉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그대로 나타내 주는 게 최근 메타와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이 움직임이었던 것 같아요. 메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을 방문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24일에 이제 SK 하이닉스 본사를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DDR5라든지 혹은 이제 뭐 HBM 생산 설비, 그다음에 EUV 장비 등등을 이제 둘러보면서 DDR5 장비가 지금 어느 정도로 품질이 올라와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살펴봤다라고 합니다. 지금 HBM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이 AI 반도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요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공급이 크게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도 그렇고요,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SK 하이닉스에게 제품을 계속해서 이제 더 달라고 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메타와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이 SK 하이닉스 방문은 아무래도 물량을 추가적으로 더 가져오기 위한 그러한 이 방문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어요. 일단 메타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의 원래 이제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죠.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확장하는 데 필요한 기업용 SSD부터 뭐 서버용 D램까지 해가지고 SK 하이닉스로부터 이 D램 관련된 부분은 거의 대부분 공급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AI 쪽으로 본격적으로 또 진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고성능 D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SK 하이닉스 쪽에 물량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이 SK 하이닉스 2000 공장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이 HBM에 대한 공장을 볼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가 차세대 이 5세대 HBM이죠. HBM3E를 내놨죠. 그러면서 HBM3E 생산 라인을 살펴보면서 HBM3E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물량 이런 것들을 또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을까. 최근에 엔비디아가 결국에는 H100 그러니까 AI용 GPU에 대해서 내년까지 생산량을 최대 4배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생산량을 4배 늘리려면 그만큼의 HBM이 더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조금 더 고성능의 D램을 쓴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물량을 더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에게 있어서는 놓치고 갈 수 없는 파트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사실 상반기에 이제 6조 원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여전히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실적이 완전하게 살아나고 있지 않은 모습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최근에 시장을 보게 되면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도 SK 하이닉스의 흐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라고 했을 때 역시나 이 AI 반도체에 대한 계속적인 수요 증가가 이야기가 되고 있고, AI 반도체에 있어서 역시나 이 고성능 D램이 역시나 중요한데 HBM에 대한 수요가 지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쭉쭉쭉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아무래도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이 글로벌적인 주목도가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 반도체 쪽에서는 엔비디아 다음으로 가장 또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이 HBM 쪽에서는 확연하게 글로벌적으로 거의 이제 삼성전자와 함께 양분을 하고 있고, 지금 오히려 고성능의 HBM을 더 내놓은 만큼 오히려 이제 독점적인 위치를 갖고 가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만큼 AI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 SK 하이닉스는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파트너 기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또 슈퍼을이 될 수 있는 힘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 2023년부터 앞으로 쭉쭉쭉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아무래도 이 고부가 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중국의 이러한 이 4차 산업군들에 대해서 제재를 강하게 먹이는 거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슈퍼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움직임들을 계속 보여준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러한 분위기가 또 반도체 전반적인 분위기로 퍼져나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움직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HBM 상황을 보니까 예전에 다들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ASML 노광 장비를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네덜란드에 출장을 갔던 그런 사례가 또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없어서 못 파는 HBM 같은데요.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좀 현재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역시나 SK하이닉스의 흐름 먼저 봐야겠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현재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주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엔비디아 이번 실적이 잘 나왔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사실 내년 초까지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HBM 분야에서는 꾸준하게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번에 엔비디아가 이천 하이닉스 공장을 찾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물량을 더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량을 더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뻥충 실적이 뛸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생산량을 4배 늘린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 SK하이닉스에서 가져오는 물량 자체도 4배 이상 뛸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지라인도 어느 정도 만들어 나가는 만큼 이제 오히려 우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림.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지지라인을 잘 확보를 해준 만큼 모아나가도 나쁘지 않은 자리겠다라고 슬슬 생각이 드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이 살아나는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반도체 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전체적으로 물량 자체는 많이 살아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물량 자체는 지금 살아있는데 아무래도 역시나 시장과 굉장히 좀 밀접한 움직임을 가져가는 종목군들이다 보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폭이 제한이 되면 반도체도 상승폭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갈 듯 하면서도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조금 제한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흐름 자체가 저는 너무 길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은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내년 초까지 넘어가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 종목군들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반도체군은 이미 이제 이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저는 이미 묻어 놓아도 나쁘지 않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이 수급이 또 잘 살아있는 종목군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이 움직일 때 또 대장주로 움직이기 마련이거든요. SK하이닉스가 HBM으로 만약에 움직이면서 시장을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또 이 HBM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이제 HBM 관련된 종목들을 움직였을 때 움직였었던 종목들, ISC라든지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이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수급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를 보면서 그다음에 SK하이닉스의 움직임도 보고 그 외에 소부장이라든지 다른 종목들도 보면서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군들을 먼저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움 없이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HBM과 관련된 반도체 내용도 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전략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HBM 선두주자로는 확실하게 SK하이닉스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서는 AI 반도체가 지금 가장 화두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SK하이닉스가 이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역시나 또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당장에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올라와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슬슬 묻어나가도 나쁘지 않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이 수급이 잘 들어와 있는 종목들을 어느 정도 선별을 해 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이 계속적으로 개별 종목 장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전 그리고 이제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크게 움직임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죠. 주마다 이 강세를 보이는 섹터군들이 또 굉장히 달라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 종목 장세는 한동안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주도주도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또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군들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준 만큼 9월 FOMC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나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주도주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선별이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개별주에 대해서는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시면 9월달 시장도 충분히 이 FOMC 전까지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주도주는 조금은 잘 가려보고 개별주는 수급 체크하면서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슈 플로우는요, HBM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